식량 문제는 그러면 정권에서 폴포트가 완전 해야 되는 문제였겠네요. 그렇죠. 네. 폴포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떠올립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자인 마오쩌둥. 예, 마오쩌둥을 혁명의 롤 모델로 삼기로 한 거죠. 그래서 폴포트는 마오쩌둥을 만나러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사진 속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마오쩌둥이죠. 가운데 있는 사람이 폴포트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캄보디아의 외무부 장관을 만든 이행살입니다. 이행살이 2인자죠. 뭐 2, 3인자의 내들은. 아, 그래서 2인자냐고? 네가 넘버 2야. 네. 폴포트는 마오쩌둥이 추진했던 대약진 운동이라는 정책에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마오쩌둥은 당시 곡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전국에 집단 농장을 만들고요. 전 국민을 농부로 만들어 모든 노동력을 농업에 집중시켰죠. 결론적으로 마오쩌둥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잘 먹기 위해 시작했는데 오히려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었거든요. 당시 굶어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수천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천만 명? 수천만 명. 사실 중국 이전에 소련에서도 실패한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자기가 존경한 그 두 인물 이 정책을 크게 실패했는데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폴포트는? 그렇죠. 왜 자기가 성공을 시켜보겠다? 네. 폴포트가 자신은 대약진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뭐로? 왜냐하면 그는 대약진 운동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첫째는 인민들의 생활을 너무 안락하게 해줘서 노동 의욕이 떨어졌다. 뭐? 둘째는 반동분자들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이 캄보디아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다스리면 대약진 운동이 성공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더 강력한 초대약진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한 겁니다. 초대약진. 당시 크메르루즈 지도부가 얼마나 자신감에 차 있었는지 중국 총리가 크메르루즈 정부의 공산화를 천천히 하라고 조언까지 했어요. 한 간부가 한 말이 있어요. 규현 씨가 좀 읽어주실래요? 이제 우리는 공산주의를 실현할 100%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중국을 앞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에서도 굉장한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폴포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극단적인 공산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는 자신이 집권한 1975년을 Year Zero, 즉 원년이라고 선포하면서 기존의 역사를 다 지우고 그간 캄보디아에 내려온 모든 질서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그렇죠. 거네요. 리세팅이죠. 그래서 전 국민에게 극단적인 평등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은 크메르루즈의 통제하에서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노동을 해야 됐죠. 사람들은 똑같이 검정 옷을 입고요. 자동차 폐타이어를 잘라 만든 샌들을 신었고요. 남자는 중국식으로 책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모두 머리를 자르고 단발머리를 해야 됐습니다. 누구나 특별한 게 없고 모두 다 똑같이 동등한 사회를 구현하려고 그런 걸 행동한다고 그럼 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똑같이 본인도? 합니다. 아, 네. 폴포트 본인도? 모두 그 조직과 모든 국민이 다 똑같은, 그래서 동무동지라는 말도 씁니다. 그게 이제 평등이죠. 폴포트는 화폐도 없애버렸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게 말이 돼요? 왜일까요? 사유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돈을 많이 모으면 특권이 생기고 그럼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공산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럼 외교도 일절 생각도 안 하는 정책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차산 봉쇄 그냥. 예. 그럼 돈도 없애고 시장도 없애고 필요한 물건은 어떻게 구할까요? 배급받는 거죠. 뭐. 그렇죠. 쌀은 국가가 배급하기로 했습니다. 통제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쌀로 물물 교환해서 해결하라고 한 거죠. 하지만 나중에는 쌀이 부족하면서 처음에 건장했던 물물 교환을 엄격하게 금지시켜 버립니다. 물물 교환도 못하게 해요? 네. 네. 누군가 더 좋은 것을 가지면 평등하지 않다. 와. 너무 무섭다. 그러면 폴포트가 프놈펜을 장악하자마자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긴 일이 뭘까요? 바로 수도 프놈펜에 사는 시민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유는요? 왜 쫓아요? 모든 도시 사람들을 자본주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 국민을 두 종류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본인민, 또 다른 하나는 신인민입니다. 폴포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폴포트는 기본인민들은 살던 곳에서 그대로 살도록 해줬죠. 문제가 된 건 신인민입니다. 폴포트는 도시 사람을 신인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사회를 망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크메르 루즈가 프놈펜에 들어오면서 신인민에 대해 공공연하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려둬도 아무 이득이 없고 죽어도 아무 손해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24시간 내에 모든 사람들을 수도에서 내보내기로 합니다. 24시간 안에. 하지만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 한꺼번에 내쫓는 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반발이 극심할 것은 불보듯 뻔했어요. 그래서 크메르 루즈는 신속하게 도시민들을 쫓아내기 위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크메르 루즈는 미군이 프놈펜을 폭격할 거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지방으로 이동해야 한다. 속인 거죠. 진짜 그 베트남 전쟁의 트라우마를 이용한 거네요. 그렇죠. 크메르 루즈 병사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렸고요. 빨리 안 나가는 사람들은 사살까지 했습니다. 이 말을 믿은 사람들은 허겁지겁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크메르 루즈의 조치에 예외는 없었어요. 잘 걷지 못하는 노약자와 임산부는 물론이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환자들 들것에 실려서 떠나야 했어요. 도시를 안 떠나겠다고 반항하거나 의문을 품는 사람들은 즉시 처형됐습니다. 화가 나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동남아의 파리로 불렸던 도시 프놈펜. 여기가 크메르 루즈가 들어오자마자 하루아침에 유령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 나라의 수도가 텅 비어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말이 거죠. 안 되죠. 도시에서 쫓겨난 수백만의 사람들은 크메르 루즈 군인들이 감시 속에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어디로 가는지 영문도 모른 채 길게는 몇 달 동안 그저 걷고 걸어야 했는데 급하게 나오느라 간단한 짐만 챙겼으니 먹을 것이 없어 아사자가 속출했고 질병까지 사람들을 괴롭혔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제2의 도시인 바탄방을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시민들이 다 쫓겨났습니다. 위살보 씨,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가족분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그때 캄보디아 서쪽에 있는 시아누크빌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메르루즈 프놈펜을 점령하고 나서 있던 지역에 있지 못하게 다른 지역으로 강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엄마 같은 경우는 깜봇이라는 지방으로 갔어요. 그 시아누크빌 인근 지역에 가는데 거기 이동하는 중에 나는 걷다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난 더 이상 못 걷는다. 차 좀 태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태워줍니다. 태워주는데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네, 죽이러 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농부의 정신이 없다. 네, 농부들은 힘들어도 일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는 사람들만 살 수가 있어요. 아니, 저 사람들 화 안 나나? 자, 그럼 살던 곳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대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요. 갈 데가 아까 없잖아요. 그 마오쩌둥을 신봉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집단 농장 같은 걸 만드나요? 네, 맞아요. 바로 지방 곳곳에 있는 집단 농장이라는 곳인데요. 집단 농장은 거대한 강제 수용소와 같았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 이 집단 농장에서 마치 노예처럼 가혹한 노동에 시달려야 했죠. 그리고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최소 12시간 이상, 최대 24시간까지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한 채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와, 진짜 전 국민을 노예로 만든 거네요. 왜일까요? 왜 집단 농장에 가둬놓고 가혹한 노동을 시켰을까요? 그걸로 쌀 팔아가지고 돈 벌려고. 맞습니다. 폴포트가 캄보디아의 쌀 생산량을 3배로 늘리겠다. 이런 무리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인데요. 당시까지 캄보디아 논에서는 1헥타르당 평균 한 1톤 정도의 쌀을 생산했는데 이걸 무조건 3배로 늘리라는 건데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폴포트는 자본주의자들은 노동으로 교화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잘 보여주는 크메르루즈 간부의 말이 있어요. 프놈펜은 돈이 있기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도시는 개조될 수 없지만 인간은 개조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며 농사를 지어봐야 농사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런 폴포트의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사람들에게 가혹한 노동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뭐 목표량이 3배인데 뭐 생산량이 좀 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하게도 캄보디아의 농업 생산량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 정책. 대체 왜일까요? 아니 그거 다 나왔잖아 실패. 그렇죠. 감독관들이 사람들에게 하루 노동량을 억지로 채우게 할 수는 있었지만 수확량을 결정하는 노동의 질까지 감독할 수는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딱 감독관에게 벌을 받지 않을 만큼만 일했던 겁니다. 최고 지도자인 폴포트가 세운 목표만큼 농업 생산량이 늘지 않은 상황에서 크메르루즈의 많은 관리자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폴포트에게 목표량을 달성했다는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유, 할당받은 수확량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크메르루즈 지방 간부들은 몰래 쌀을 빼돌리기까지 하죠. 에라이. 당에다 사망자 수를 보고해야 하는데 사망자 이때 사망자 숫자를
축소한 거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사망자에게 돌아갈 배급 물자를 빼돌렸죠. 그러다 보니 고된 노동으로 얻은 수확물은 정작 일한 사람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집단 농장에선 가로와 질병, 영양실조, 기아로 죽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1975년 한 해만 도시 이주민의 약 3분의 1이 사망할 정도였어요. 에이, 진짜. 유살보 씨 당시 상황에 대해서 또 부모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한 가마솥에 물 다 부어놓고요. 쌀 2컵만 부어가지고 그리고 나뭇잎을 몇 개 끓이고 그 물을 떠서 죽이라고 하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도마뱀을 많이 잡아 먹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퀴벌레까지 잡아 먹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너무 염분, 소금을 못 드셔서 물만 부었잖아요. 그래서 염분을 못 드셔서 온몸 부으시면서 돌아가셨다고. 부었다고요? 네. 그 뭐 모두가 평등하기를 주장했던 폴포트는 이런 상황을 알고도 계속 집단 농장을 주장한 거예요? 폴포트는 이 상황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이끄는 캄보디아가 발전하고 있다고 확신했죠. 진짜 안 되겠네, 그 폴포트 진짜. 캄보디아가 세계 제1의 나라가 될 거고 농업 문제를 해결할 거라며 한 사람에게 1년간 쌀 300kg 이상을 배급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1976년 말 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농촌 지역의 4분의 3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죠.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라면 당연히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폴포트의 이런 망상에 희생된 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못 먹으니까 뭐. 그는 기존의 학교가 자본주의를 가르쳐 왔다며 전국의 학교를 대부분 싹 없애버렸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겠죠. 또 가족끼리 지낼 수도 없겠어요. 부모에게서 아이들을 떼어내고 따로 모아서 집단으로 생활하게 했었고. 그래서 부부와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고 수많은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정책인지 모르겠네. 그럼 학교에도 가지 않고 부모에게서도 떨어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모아서 사상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폴포트는 자본주의를 다 없애야 한다며 극단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아이들에게 주입했죠. 아이들이 자본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사상교육을 시켜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민으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특히 5살에서 9살까지 아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사상을 주입시켰는데 사상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집단 농장에 투입돼서 사람들을 감시하거나 무기를 든 소년병이 되기도 했습니다. 소년병들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네. 애기들이? 응? 응? 네, 자기 몸보다 더 크거나 자기 몸만한 총을 들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어때요? 아이들은 가족과 떨어져서요,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사상 교육에 따라 살인까지 저지른 폴포트의 병사가 되고 만 겁니다.